아침 햇살이 거실 장판에 길게 눕습니다. 박철수는 리모컨을 쥔 손으로 채널을 바쁘게 넘기지만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탁자 위 소주는 반 병이 비었고 컵 가장자리에는 소금 자국이 말라붙어 있죠. 윤미자는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물을 틀고 그 소리를 일부러 약하게 유지합니다. 식탁 위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시계 초침만 또렷하게 방을 가릅니다. 국간이 왜 이래? 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를 숨기려 하지만 끝에 늘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윤미자는 다음엔 조금 더 맞출게요. 하고 짧게 답합니다. 말끝에 예의가 허공에서 흩어지고 침묵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현관 앞 신발장은 퇴직 선물로 받은 골프공 세트와 봉투들로 어지럽습니다. 철수는 점심 무렵 잠깐 졸다 깨서 캘린더에 표시된 약 복용 시간을 넘긴 걸 확인합니다. 그는 약통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TV로 돌아와 몸을 푹 묻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그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가 느릿하게 그늘을 옮기고 거실 공기는 눅눅해집니다. 윤미자는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영수증을 접어 서랍 속에 넣습니다. 생활비 칸은 얇아졌고 메모지에는 쌀, 가스비, 병원이 진하게 밑줄 쳐져 있죠. 점심은 대충 먹자. 윤미자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철수는 대답 대신 채널을 스포츠로 돌리고 볼륨을 한 칸 올립니다. 소음은 얇은 벽을 두들기듯 퍼지고 거실 공기는 더 팽팽해집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리고 그때마다 철수의 미간은 더 깊게 접힙니다. 윤미자는 설거지통의 거품을 손등으로 훑으며 동작을 느리게 조절합니다. 그녀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신경이 저며오는 것을 참습니다. 밖에 좀 나갔다 와. 윤미자가 숨 고르듯 권합니다. 철수는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셔츠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이 닫히고 적막이 남자 윤미자는 깊게 숨을 내쉽니다. 거실 한가운데 햇살이 옮겨가고 평범한 오후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 시간의 길이는 시계바늘보다 더 무겁게 두 사람 사이를 벌립니다. 윤미자는 수건을 짜서 테이블에 물자국을 닦고 마른 자리에 손바닥을 잠깐 대봅니다. 따뜻함이 거의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듯 손을 거둡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다시 엽니다. 메모지 뒤편 빈칸이 넓게 남아있고 거기에 작은 글씨로 새로운 항목을 적어 넣습니다. 그 글씨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합니다. 집은 조용하고 달력의 오늘 날짜에만 빨간 점이 작게 찍혀 있습니다. 그 점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생길 일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윤미자는 창문을 한 뼘 열어 공기를 바꾸고 커튼을 정돈합니다. 방 안에 먼지가 빛을 타고 떠다니다가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그 사라짐은 가벼웠지만 마음속 무게는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실 한복판에 길어진 오후가 다시 한번 내려앉습니다. 점심 무렵 박철수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윤미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어디 가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짧게 은행 좀 다녀와 라고 답하고 허둥지둥 구두를 신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의 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윤미자는 청소기를 멈추고 그가 앉던 자리에 신문을 무심히 펼쳤습니다. 안쪽에는 투자 세미나 초대장이 삽지처럼 꽂혀 있었죠.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철수의 외출은 잦아졌고
복장도 점점 새로워졌습니다. 구겨지던 셔츠 대신 다림질된 셔츠, 낡은 구두 대신 광이 나는 구두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윤미자는 그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이는 일이 없었고 통화할 땐 꼭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윤미자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탁 중이던 셔츠 주머니에서 낯선 명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유니드 자산 컨설팅, 팀장 이수진 깔끔한 활자와 금빛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미자는 명함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철수가 전화기 너머로 수진 씨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한번 멎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의 작은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분노보다도 깊은 서운함이 깃들었습니다. 밤이 길었고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의심은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의 가방을 정리하던 손끝에 레스토랑 영수증이 스쳤습니다. 루체라는 이름, 2명 식사, 와인 1병. 윤미자는 조용히 영수증을 접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세계로 남편이 발을 들여놓은 증거라는 거요.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지켜만 보지 않겠어요. 그 말은 작았지만 마음속에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가 앞으로의 모든 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자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밥숟가락을 들며 요즘은 기분이 좋아.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좀 알겠어. 라며 웃었습니다. 그의 어깨엔 다시 권위가 묻어 있었고 말끝마다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좋은 일인가 보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 신문 한쪽에는 노후자금 성공 재테크라는 제목의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이제는 나도 이런 걸 좀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이 어딘가 들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철수가 외출하자 윤미자는 조용히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던 통장 잔액이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지갑에서 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은행 창구에 서 있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유니드 자산 컨설팅으로 이체된 금액이 맞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미자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산 듯한 고급 시계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걱정 마. 그의 말은 자신감보다는 허세처럼 들렸습니다. 윤미자는 대꾸하지 않고 식탁 위 밥그릇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철수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흘렀습니다. 수진 씨, 내일은 어디서 볼까요? 윤미자는 불 꺼진 거실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 끝까지 몰라야겠어요. 그래야 내가 준비할 수 있죠.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부엌으로 가서 손에 물을 묻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며 그녀의 다짐을 더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윤미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뒤를 지켜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고 그녀의 얼굴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며 식탁 위 메모지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윤미자는 커피를 내리며 어제 적어둔 시장 가기라는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카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의 붉은 천막 아래에는 오래된 친구 김영옥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미자야. 오랜만이네. 어디 아픈 줄 알았잖아. 윤미자는 웃으며 좀 쉬었어. 이제 다시 일 좀 해보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 손맛 그리워하는 사람 많아. 자리 비어있는 곳 알아봐 줄게. 그녀는 오래된 분식집이 있던 골목으로 윤미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에는 임대문이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끝으로 유리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안쪽엔 먼지가 쌓인 테이블과 오래된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머릿속으로 가게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반찬 진열대, 작은 전기밥솥, 그리고 아침마다 찾아올 손님들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이 자리 나쁘지 않네. 윤미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은 자신이 몰래 모아두었던 적금 일부로 충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도장 자국이 붉게 남았습니다. 그 자국이 희미한 통증처럼 남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시장의 한가운데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동현이라는 젊은 상인이 반찬 공급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활기찬 목소리가 묘하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미자는 밤마다 손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냉장고에 재료 목록을 붙였습니다. 윤미자의 반찬 가게라는 네 글자를 적어보며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부엌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베란다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그 모습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닌 자신이 살아갈 길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시장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첫 재료 주문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새 김치 10통이랑 멸치볶음 재료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알겠어요. 사장님이라는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새벽 윤미자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비쳤고 그 얼굴엔 오래 묵은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작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윤미자는 스스로의 손으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중이었습니다. 며칠째 박철수는 들뜬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젊은 남자처럼 가벼웠습니다. 윤미자는 베란다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말리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부딪히게 두기로 한 것이죠. 며칠 후 거실 테이블 위에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수진 팀장이라는 이름이 떴고 메시지엔 오늘 계약 완료 후 수익률 확인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됐고 손에는 고급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수진 팀장이 직접 맡은 건이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윤미자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철수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고 허둥지둥 집을 나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그가 터벅터벅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윤미자는 그를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자마자 손을 떨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여자가 없어졌어. 그 한마디에 윤미자는 숨을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철수의 입술은 마르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적금, 노후자금 모든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밥도 먹지 않았고 방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렸고 방 안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윤미자는 조용히 문 앞에 죽 한 그릇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철수의 신음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무너짐처럼 낮고 깊었습니다. 윤미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네요. 창밖 비가 그치고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슬프지만 차가운 결심의 얼굴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흘러 박철수는 여전히 무기력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윤미자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철수는 무심히 시선을 돌리다가 봉투에 적힌 윤미자의 반찬가게라는 글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피로했습니다. 윤미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매출 내역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잃은 돈보다 조금 더 벌었어요. 내 손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종이를 스치자 매출표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개월 순이익 2,160만 원, 그 숫자는 그의 자존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철수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지난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욕설, 잔소리, 무시, 그리고 의심. 모든 것이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윤미자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은 건 당신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철수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자리를 떠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찬물을 끓이고 찻잔 2개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남은 인생이 중요하죠.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윤미자는 대답 대신 잔을 그의 앞에 밀었습니다. 뜨거운 차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가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오랜만에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철수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엔 세월이 새겨진 주름이 있었고 그 주름 속에 강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게 살아온 사람이었구나. 윤미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느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을요. 윤미자의 조용한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인생 수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미자가 남겨둔 장부와 계산기 그리고 볼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깨끗한 글씨로 날짜, 품목, 수익, 지출이 정리되어 있었죠. 멸치볶음, 김치, 깻잎지. 단순한 음식 이름들이지만 철수는 그 글자들 사이에서 아내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장부를 덮고 잠시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위해 일어섰다는 것을요. 그날 오전 철수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맸지만 손이 어색했습니다. 그는 윤미자가 일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윤미자의 반찬 가게가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윤미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게 맞은편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 한켠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존심이 아닌 존경, 부끄러움이 아닌 고마움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미자가 주방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윤미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물소리가 흘렀고 그 속에서 오랜 냉기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윤미자는 잠시 불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가계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숫자를 짚으며 천천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아내 가게 일 도와주기.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윤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야 진짜 나를 본 거네요. 창밖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고 집안 공기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철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를 줄였고 식탁에 앉을 땐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미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엔 비로소 존중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조용했지만 윤미자의 가게만은 일찍 불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메고 반찬통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간장 양념이 섞여 따뜻한 향이 퍼졌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박철수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윤미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둘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네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죠. 뭐든 꾸준히 하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윤미자가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가 녹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손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엔 미안함보다 따뜻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 사이로 시장의 새소리가 맑게 흘렀습니다. 잠시 뒤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며 사장님, 오늘도 반찬 좀 줘요. 라고 외쳤습니다. 윤미자는 금방 드릴게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철수는 어느새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대 옆에서 봉투를 건네며 손님을 도왔습니다. 손님이 돌아가자 윤미자는 살짝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가게 일도 익숙하시죠? 응, 나도 이제 조수니까. 둘은 짧은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된 상처 자리를 천천히 메웠습니다. 점심 무렵 햇살이 시장 골목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윤미자의 반찬가게 간판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윤미자는 가게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네요. 철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배웠어요.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 말에 윤미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고 시장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아침 속에서 두 사람의 삶도 천천히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화해나 보상보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윤미자는 계산기를 덮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평온함이, 철수의 얼굴엔 겸손이 자리했습니다. 삶의 참교육은 소리 없이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 가장 잔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위로 따뜻한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